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월간 우리 동네 오늘 준비한 테마는 책입니다. 책인데 지역에서 무려 35년의 역사를 가져온 문학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갈무리 문학회 회장이자 문학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모상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이자 문화기획자 이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35년이 된 문학회 이야기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 시작이 참 궁금해요. 1986년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고3이었습니다. 네. 문학을 좋아하는 청년 5명이서 문학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갈무리 문학회라는 문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갈무리란 어떤 물건을 저장하다, 일을 잘 마무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 갈무리 문학회에서는 좋은 글을 잘 다듬어서 차곡차곡 저장하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5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총 12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86년부터 35년 동안 이렇게 개성 강한 회원분들이 다 모여서 활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온 비결이 또 궁금하거든요. 35년 또 활동해온 창립 멤버 4명의 뭐 든든한 또 버팀목이 또 되고 있지만 네. 12명의 회원 모두가 또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갈무리 문학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달라서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행복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힘든 시기도 당연히 있었죠. 뭐 또 결혼하고 또 육아와 생계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도 좀 힘들었었고요. 또 글을 쓰는 작가 입장에서는 창작이 또 잘 되지 창작의 않을 고통이. 때, 네, 슬럼프 빠져 있을 때도 회원들이 든든하게 또 곁이 되어 주어서 35년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사진들 쭉 함께 보셨지만 참 많이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간의 또 세월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35년이면 참 긴 시간이거든요. 저희 다 35살 미만이라서 네, 나이보다도 훨씬. 저희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단체인데 네. 문학 활동에 있어서 뭐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물로 참 많이 남기셨을 것 같아요. 네. 1986년도 첫 모임을 한 해에 제 이제 이론 문집이 나옵니다. 해보가 11월에 나왔는데요. 선수 타자를 쳐서 도트 프린터 기록 출력을 해서 네. 네, 복사를 해서 네. 해보를 받아들고 정말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저 사진에 네, 나오는 모습 생생합니다. 같은데 네. 옆에는 스테이플러로 찍으셨어요. 네, 네. 이론은 예, 제목이 없어요. 그 네. 옆에가 2호 해보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렵사리 창작한 시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또 시화 전도 꾸준히 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전시를 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다방에서 전시를 많이 했었어요. 다방에서요? 네네네. 오. 중앙다방이라고 그곳에서 많이 했었는데 손님들 사이에 기웃거리면서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되는 그 일이 결코 유쾌하지만 않아서 가장 또 젊은 문학회였던 저희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보자 해서 손편지를 많이 썼던 시기라서 상징이 있는 여수 우체국 4층 전시실에서 제1회 시화전을 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오지 않은 또 단점이 있어서 2회 때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 곁으로 가자 해서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진남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남관에서 야외 시화전을 7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작품과 액자와 이재를 또 설치하고 또 철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또 문인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제8회 시화전은 여수 미술협회 회원들과 콜라보 형식으로 거북선공원에서 야외 시화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시화전이 끝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문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또 문학 아카데미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획은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가 한 15년쯤 됐을 시점인데 저희들이 나름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더 글쓰기에 대한 깊이를 좀 고민하고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중앙문단의 중전 작가를 좀 초대를 해서 2002년부터 문학 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제1회로 송수건 시인 그리고 정일근 시인, 문태준, 문인수, 허영만 그리고 안도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냥이 시인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들을 초대를 했었었는데요. 그러게요. 저희 갈무리 문학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또 문학인들이 문의 창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또 중앙 문인들과의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시인들과 교류도 해 오면서 활동을 해 오신 게 총 56회 또 글 모음 회복 그리고 네. 4권의 공동 시집이 나왔습니다. 네. 그 시집들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공동 시집이 2012년에 첫 시집이 여수의 바다는 달고 푸르다라는 시집이 나왔었고요. 그 여수가 36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섬을 가지고 시를 좀 써보자 해서 3년 6개월 동안 25개 유인도를 찾아다니면서 낸 시집이 여수섬의 물들다. 그리고 또 사찰 기행을 했어요. 전남의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쓴 사찰 기행 시집이 그림자로도 저 많은 곳을 꽃을 피우시네. 예, 좀 나오고 있는 시집이고요. 네. 오른쪽이 최근에 나온 가장 여수 최근에 나온 맛에 책이에요. 물들다. 2년 동안 여수의 특별한 별미 12미를 찾아다니면서 11명의 시인과 1명의 소설가가 발간한 책입니다. 아니 각각 4권 공동 시집이 다 테마가 있어서 네. 참 흥미롭게 들었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맛을 맛 테마로 이야기. 한 시집 네. 참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또 그 맛도 좀 그려질 것 같고 식탁도 좀 상상이 될 것 같고 네. 다양한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기획은 쉽게 할 수 있는 기획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여수는 1,3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매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뭐 오동도나 향일암 등 대표 관광지도 있고 또 여수 밤바다 때문에 야경이나 뭐 다양한 또 그 바다가 보이는 풀빌라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매력은 아마 여수의 맛이 아닌가. 그래서 맛으로 한번 작품집을 만들어 보자 해서 총 4부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시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그달 그 계절에 맛있는 음식을 저희들이 찾아갔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부제도 또 나름 또 재밌게 저희들이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네. 봄은 누군가를 간절하게 하는 맛이라고 해서 갓김치, 그다음 봄 도다리, 아, 그리고 서대회를 봄으로 구분했고요. 네. 간절하게 하는 네. 맛이라는 것도 참 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또 표현이. 당신을 또 애태우게 하는 맛. 애태우게 하는 맛. 그래서 뭐 하모라고 하죠. 이제 갯장어, 그다음에 낙지, 이 갈치를 여름 음식으로 저희 표현을 했었고요. 네. 가을 기대됩니다. 뭔가요, 가을은? 가을은 추억이죠, 추억. 너를 추억하게 하는 맛. 너를 추억하게 하는 맛. 예,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그리고 또 게장,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좋아했던 금풍생이 그러니까 가을 음식으로. 또 겨울은 따뜻해야 되겠죠. 가을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맛. 그래서 굴, 또 세조개, 여수 또 대표는 또 해조. 그래서 특별한 또 개동 뼈꼬시까지 해서 총 4부로 시 79편, 소설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쓰시려면 일단 음식 맛을 알기 위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 내부 백일장이 참 치열합니다. 문학 학교를 다녀오면 백일장을 하는데요. 네. 뭐 신춘문예 당선자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 욕심이 있다 보니 맛을 느껴야 하는데 중간에 시상이 떠오르게 되면 또 메모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맛을 못 느끼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날은 너무 맛있어서 뭐 시를 쓰는 일은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에피소드인데 저희들 이번 막기행하면서 이 문학회 위기가 찾아올 뻔했어요. 왜요? 가장 가난한 직업이 시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백반을 먹어야 되는데 거의 뭐 세조개, 장어, 낙지 맛있는 너무 고급 음식들을 음식을 많이 먹다 드셨네요. 보니까 네. 파산할 뻔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요새는 뭐 이런저런 작품들 참 많이 나와 있지만 독자들의 반응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흔한 시집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독자분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정말 뭐 쉬운 소재는 아니어서 좀 어렵기는 했었는데 작품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책이 몇 권 남지 않았을 정도죠. 시를 읽고 나서 다들
서대 시를 읽고 나면 서대 맛집이 어디냐라고 물어오시고 해서 너무들 좋아해 주시고 또 특별한 또 기억은 우리 식격의 허영만 선생님께서 책을 받아보시고 네. 또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시를 쓴다는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맛으로 또 시를 쓴다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시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되신 건가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또 시를 공부하게 되고 어느덧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서 참 꼼꼼하다, 세심하다라고 하는데 시를 쓰다 보면은 사물에 또 보이는 면 말고 이면이나 속을 또 들여다보는 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문화기획자로서 한 28년을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을 하는데요. 네. 그때도 시인의 눈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얻어낸 것 같습니다. 네. 시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 시집 외에도 개인 시집도 내셨는데 네. 조금 새끼로 운다. 제목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금은 물때를 말하는데요. 물이 많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네. 근데 조금은 반대로 물의 흐름이 없다 보니까 그물을 쳐놔도 고기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부들이 조금 떼면 조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름에 한 번 망망대해에서 바다와 싸우다가 보름에 한 번 집에 돌아오게 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또 보름 동안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그때 만나게 되면 또 사랑을 하게 되죠. 네. 그때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 조금새끼라고 합니다. 네. 조금새끼라고 온다는 어촌 마을의 삶의 여한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잔한 내용의 또 그런 시집이네요. 네. 갈무리 문학회 35년의 역사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갈무리 문학회는 신비전 빼놓고 한 권에서 2권씩의 책을 또 냈고 해양문학상, 신춘문예, 한려문학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것이고요. 5번째 작품집은 여수 터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여수의 골목 그리고 지명을 좀 찾아다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모상 시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